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3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23화는 조이브의 폐양색 패기가 퍼진 에그헤드로 시작합니다. 동시에 조이브의 폐양색으로 인해 중장을 포함한 모든 해군이 기절해 있는 장면이 나오죠. 한편 버블에 갇혀있는 세라핌 행콕이 밀짚모자 일당을 쫓으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장면은 루피로 전환되며 루피는 철거인에게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철거인 에미트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죠. 그때 도리와 브로기가 말합니다. 적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 이제. 그런데 이 폐양색 패기는 샹크스의 패기보다 강해. 그리고 장면은 엘바프로 떠나는 엘바프의 함성과 써니오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상디가 베가펑크를 바라보며 말하죠. 베가펑크, 그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냐? 이것이 정말 너가 원하던 거냐? 나는 너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특히 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그리고 장면은 에그헤드 2주 전으로 전환됩니다. 샤카는 연구실의 데이터에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베가펑크와 피타고라스에게 말합니다. 스텔라, 이것 좀 보세요. 입자수 밀도와 중성자 흐름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세라핌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수라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피타고라스가 말하죠. 이건 우리가 기록한 데이터가 아닌데. 이에 샤카가 말합니다. 변화된 기록이 교묘하게 숨겨졌어. 그때 베가펑크는 6명의 베가펑크를 의심하는데, 이에 샤카가 말합니다. 여기 있는 3명만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베가펑크가 말하죠. 남은 4명 중 1명이 범인이야. 특히 릴리스. 일주일 뒤 셋은 요크가 범인인 걸 확인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요크가 펑크레코즈에 업로드한 정보가 가짜 기억이며 전보벌레 영상도 조작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베가펑크는 말하죠. 미안하다. 탐욕을 이용해 사람을 만든 건 내 실수다. 그리고 이들은 데이터를 복원해 요크가 오로선과 통화한 내용도 확인하고 왜 사이퍼폴이 여러 번 방문했는지도 이제야 이해를 하죠. 그리고 다음날 루루시아 왕국이 멸망하고 베가펑크는 요크가 마더플레임의 일부를 시비스트를 통해 전달했다 추측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말하죠. 그랬군. 세계정부는 고대 병기를 가지고 있는 거겠군. 그때 샤카가 요크를 직접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베가펑크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말하죠. 요크의 목표가 무엇이든 마더플레임이 있다는 걸 세계정부에 증명했고 공백의 100년에 알게 된 나는 제거될 거다. 배를 미리 준비하면 에그헤드 주민들은 탈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사항이 아니다. 모든 해군은 우리를 체포하려는 명령을 받았을 것이고 세상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닐 거다.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22년 전 오하라가 갖지 못한 장비를 갖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건 세계정부.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진 않겠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성구름을 생성하는 기계는 세계가 가라앉을 경우 인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 기계는 파괴되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 후 베가펑크는 철거인의 내부를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크가 베가펑크에게 뭐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에 베가펑크는 답합니다. 마더플레임을 이용해 고대 로봇을 움직여보려고 한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홀로 생각하죠. 마더플레임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 베가펑크는 샤카 피타고라스와 함께 방송을 준비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베가펑크, 샤카, 피타고라스는 혹여나 요크가 눈치챌까 2주간의 기억을 지워버리죠. 그리고 베가펑크가 깨어나고 자신이 남긴 메모를 발견합니다. 연구가 세계정부에게 발각되었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2주 동안 준비했다. 너 자신을 믿고 죽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메시지는 나오지 않은 채 장면은 에그헤드 당일로 전환되고 베가펑크는 상디에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연구실로 올라가지 않을 거다. 아래에 남아있을 거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죽는 상황이 온다면 나를 그냥 냅둬라. 내가 죽으면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 이에 상디는 말하죠.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때 베가펑크가 답합니다. 제발 부탁이다. 그리고 장면은 현재로 돌아오고 밀짚모자 적단은 도리브로기를 다시 만난 것에 행복해하며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가펑크가 상디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대사가 나오죠. 원피스는 꼭 너희들이 얻기를 바란다. 베가펑크의 마지막 대사로 1124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 연재입니다. 드디어 에그헤드 편이 끝났습니다. 키자루의 배신은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다만 배신 떡밥이 없어진 건 아닌 만큼 추후에 나올 가능성도. 다시 돌아와 오다스는 에그헤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하기 전 나레이션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주게 된다. 엄청난 대사건이라고 예고한 만큼 해군대장 키자루와 함께 등장한 버스터 콜, 그리고 사왕 이상의 실력을 보여준 오로성 5명이 등장하기도 했죠. 다만 조이보이의 폐양색 폐기로 인해 오로성이 그냥 돌아가 버리며 루피랭은 엘바프로 가게 되었고 에그헤드 편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뭔가 용두삼이 결말이 난 것 같기도 하지만 에그헤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밀짚모 제적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그헤드 사건 당일 해군이 에그헤드에 도착하고 섬을 포위하며 대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신문에 루피가 베가펑크를 인질로 잡아 농성 중이라는 기사를 냈죠. 이후 1103화에서 모르건즈가 발매한 신문의 기사가 추가로 나왔는데 그 내용은 이 정도의 포위망은 오하라 이상이래, 괜찮은 거야? 즉 밀짚모자 해적단이 에그헤드를 탈출하며 엘바프로 향하는 만큼 전 세계는 밀짚모자 해적단이 해군대장 키자루와 오하라 이상의 포위를 뚫고 에그헤드를 빠져나간 걸로 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베가펑크가 죽은 건 전 세계 방송을 통해 전해졌으며 전 세계 사람들은 밀짚모자 일당이 베가펑크를 인질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밀짚모자 일당이 베가펑크를 죽였다 생각할 겁니다. 물론 베가펑크는 세계 정부가 연구를 금지하고 있는 공백의 횡령에 대해 폭로하였기 때문에 혹자들은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한테 제거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건 해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정부가 베가펑크를 제거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적인 밀짚모자 일당이 베가펑크를 죽였다 생각할 겁니다. 즉 이번 에그헤드 사건이 끝난 후 전 세계에 퍼질 뉴스는 밀짚모자 일당이 베가펑크를 죽이고 해군대장 키자루가 이끄는 오하라 이상의 포위망을 뚫고 에그헤드를 탈출하다일 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밀짚모자 일당의 악명은 더 높아질 것이며 이와 함께 현상금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석편에서는 밀짚모자 일당의 현상금이 어느 정도로 오를지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으로 리뉴얼된 현상금은 밀짚모자 일당의 최종 현상금은 아닐 겁니다. 즉 현상금이 리뉴얼되어도 최종 현상금보다는 낮게 산정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리뉴얼된 현상금은 최종 현상금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현상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최종 현상금도 함께 예측해봐야 하겠죠. 물론 최종 현상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애매합니다. 단 원피스에는 떡밥이란 게 있습니다. 즉 떡밥으로 현상금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구 사왕들은 일본어에서 원래의 표기법 대신 발음이 같은 다른 한자나 숫자로 표기하는 고로와 와세로 현상금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46억 1110만 베리의 카이도 현상금 끝에 110만을 음역하면 하쿠주, 즉 카이도의 이명이 백수라는 명칭과 같은 발음이 되며 50억 4600만 베리의 흰수염 현상금 끝에 4600만은 46의 고로와 와세인 시로 흰색을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3억 8800만 베리의 빅만 현상금 끝에 8800만의 88을 고로와 와세로 표현한 하하, 즉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0억 4890만 베리의 샹크스 현상금 끝에 4890만 베리에서 48, 90을 고로와 와세로 표현하면 시아쿠조, 즉 샹크스와 비슷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55억 6480만 베리의 로저 현상금 끝에 6480만 베리에서 648을 고로와 와세로 표현하면 로지아, 즉 로조와 같은 발음이 되죠. 이처럼 오다스는 고로와 와세를 통해 사왕들과 로저의 현상금을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밀짚모자 일당 역시 이런 고로와 와세를 통해 마지막 현상금이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루피에게 가장 상징적인 고무고무 열매의 고무를 고로와 와세로 하면 56이 됩니다. 마침 로저의 현상금이 55억 6480만 베리인 만큼 루피가 해적왕이 되면 로저를 뛰어넘는 56억이 될 거로 보이죠. 즉 루피의 이번 리뉴얼 현상금은 56억보다는 낮을 겁니다. 다만 벌써 샹크스의 40억 4890만 베리를 넘지는 않을 거라 보는 만큼 이번에 루피는 30억에서 약 40억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부룩입니다. 일단 부룩의 상징적인 숫자는 4와 3입니다. 부룩 열매를 고로와 와세로 하면 4와 3이 되며 부룩의 생일은 4월 3일이죠. 즉 4와 3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부룩의 최종 현상금은 4억 3천만 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최종 현상금이 4억 3천만 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6억 4,300만 벨이 정도 될 거로 보이는데, 현재 부록의 현상금이 3억 8,300만 벨인 만큼 이번에 리뉴얼된 현상금은 약 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나미입니다. 나미가 상징하는 숫자는 7과 3입니다. 나미의 생일은 7월 3일이며 7은 행운과 돈의 상징이기도 한 만큼 나미의 최종 현상금은 7억 3천만 베리가 될 거로 보이는데, 나미의 현재 현상금이 3억 6,600만 베리인 만큼 이번에 리뉴얼된 현상금은 부록과 비슷한 5억 정도가 될 거로 보이네요. 다음은 로빈입니다. 로빈을 상징하는 숫자는 2와 6으로 보입니다. 니코의 니, 로빈의 로는 2와 6을 의미하며 니코 로빈의 생일은 2월 6일이죠. 그렇다면 최종 현상금은 약 12억 6천만 베리가 정도로 될 거로 보이는데, 현재는 9억 3천만 베리인 만큼 로빈의 현상금은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프랑키입니다. 프랑키를 상징하는 숫자는 3과 9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랑키 장군의 모델명은 BF39이며 프랑키의 생일은 3월 9일이죠. 단 프랑키는 밀짚모 제작단에서도 최강자 중 한 명인 만큼 최종 현상금은 10억 3,900만 베리 정도가 될 거로 보이는데, 현재 프랑키의 현상금은 3억 9,400만 베리인 만큼 이번 리뉴얼은 약 7억 정도 될 거로 보이네요. 다음은 초파입니다. 초파의 모자에는 X가 적혀있는데 X는 로마식 숫자로 10을 상징합니다. 또한 초파의 사람 열매를 고로아웃으로 표현하면 1과 10이 되죠. 즉 초파를 상징하는 숫자는 1과 10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초파의 현상금은 애완동물 취급받으며 50베리, 100베리 낮은 현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초파가 사람 열매를 먹은 술록이란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아마 추후에는 초파가 사람 열매를 먹은 술록이라는 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초파의 사기적인 열매가 밝혀지며 초파의 최종 현상금 역시 떡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초파의 최종 현상금은 1과 10을 합쳐 11억 베리가 되지 않을까요? 다만 이번 현상금 역시 낮은 숫자가 되며 5,000베리 정도가 될 거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흡입니다. 우흡을 상징하는 숫자는 우흡의 생일인 만우절 4와 1일 겁니다. 현재 우흡은 행운이 항상 깃들며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는 만큼 우흡의 현상금은 14억 1천만 베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우흡의 현상금은 5억으로 리뉴얼된 현상금은 이 중간 약 10억 베리가 될 거로 보이네요. 다음은 징베입니다. 징베의 이름을 고로아웃으로 표현하면 480이 됩니다. 그렇다면 징베의 최종 현상금은 24억 8천만 베리이지 않을까요? 현재 징베의 현상금이 11억 베리인 만큼 리뉴얼된 현상금은 약 17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상디입니다. 상디의 이명 검은 다리를 고로아웃으로 표현하면 964가 됩니다. 검은 다리의 고로아웃의 964를 생각하면 최종 현상금은 29억 6,400만 베리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상디의 현상금이 10억 3,200만 베리이지만 이번엔 유머 포인트로 다시 한번 징베와 조로보다 낮은 15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조로입니다. 삼도류를 고로아웃으로 표현하면 3과 10이 되는 만큼 조로의 최종 현상금은 31억 베리가 될 거로 보이는데, 현재 조로의 현상금이 11억 1,100만 베리인 만큼 리뉴얼은 상디 징베보다 높은 18억 베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리뉴얼된 밀짚모자 일당의 현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